그러면은 직원들의 수와 직원들의 능력이 좋아야지만 이 회사가 번영하는 거예요. 딱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다 30조에 달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루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풀어내려면은 기존에 한국에서 출시됐고 전 세계에서 출시됐던 마이크로바이옴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됐어요. 지금까지도 뭐 CJ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마크로젠이라든지 테라젠이라든지 미국의 뭐 유바이옴이라든지 바이옴이라든지 어느 회사를 보셔도 전부 다 여기에서 표시되어 있는 1세대 기술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1세대 기술이라고 하면 뭐냐? 변을 체변을 해서 보내면은 당신 장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있습니다라는 것밖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질문이 뭐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내 혈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내 장에만 있으면서 내가 먹은 것들을 좋은 대사체로 만들어서 내 혈액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만드는 대사체는 어떤데? 아무도 답하지 못해요. 오직 아메이의 마이랩만이 1세대와 2세대 기술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나 종류 플러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대사체, 실제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는 물질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메이의 마이랩이 유일합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영국 회사가 이 1세대, 2세대를 다 분석을 해주는 제품을 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 저 제품의 분석가가 599불이었어요. 80만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2016년도부터 아메이랑 연구 시작하면서 아메이가 우리는 1세대, 2세대 다 해야 돼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한 80만원 받는 줄 알고 연구 개발을 했어요. 연구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2020년쯤 돼가지고 갑자기 아메이가 저희한테 우리 이번에 판가 정했는데 2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속으로 장난하네 지금. 지금 다른 1세대 하나 쓰는 것도 다 20만원 하는데 다른 회사는 1세대, 2세대 해가지고 80만원에 팔고 있는데 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생각이 없는 건지 저희한테 갑자기 판가를 냅다 정해가지고 20만원에 판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희가 손 놓을 뻔했는데 그때 진짜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메이가 저희한테 수백만 불을 추가로 투자하고 자동화 장비를 다 깔아주면서 솔직히 자동화가 되면서 여러분의 마이랩이 지금 이 가격에 나가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마일스톤이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만이 현재 전 세계 유일하게 1세대, 2세대를 다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1세대, 2세대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마이크로바이옴과 대사체가 좋아요 또는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으로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저희가 하던 연구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다른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뭐냐? 이 사람의 똥을 캡슐에 담아서 드세요 라고 할 때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피마스라고 하는 3세대 기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똥을 먹지 않고서도 내 마이크로바이옴에 가장 핀포인트 되어 있는 미생물 6가지 중에 하나를 먹음으로써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대사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마이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제품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메이랑 저희랑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주변에서 다 스타트 라인에서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 다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앞을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과 개인 맞춤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산이 있는데 거기를 솔직히 손을 잡고 오르기 시작한 거는 저희랑 아메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회사가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것들 정신 나갔다고. 저 수십만 원 받으면서 사람들 똥 떠서 보내지, 몇 주 기다리지, 뭐 제품 6개나 만들어서 그 재고 남으면 어쩌려고 그래, 저래, 정신 나갔어, 다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산을 올랐던 거는 저희랑 아메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그게 너무 감명 깊더라고요.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막막한 6년을 아메이와 함께 오르고 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그때 저희가 본 게 뭐냐? 그 사람들 아직도 거기서 손가락질하고 있네. 정말 개미처럼 작아져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아메이랑 저희만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반응자와 비반응자. 도대체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는지, 이 사람들의 건강이 어느 길로 갈지에 대한 개인 맞춤형과 헬스케어의 미래라는 것을 저희랑 아메이만 산 중턱에 서가지고 보고 있다는 걸 저희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피마스라는 특허 기술을 함께 활용하면서 6가지의 제품을 만들고 1세대, 2세대, 3세대, NGS, 숄체인 페리에이스, 단세지방산, 피마스라고 하는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전부 다 접목시켜서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고, 저희는 21년도에 출시하는 줄 알았어요. 2021년에 출시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갑자기 또 아메이가 임상시험 하고 출시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아메이가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300명짜리 임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CJ에서 온 저희 부사장이 있었는데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 들은 것 같다고, 대표님이. 30명인데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약도 개발을 하는데 우울증 치료제 미국에서 하는 임상이 80명이에요. 신약 임상 이상이 80명이에요. 근데 아메이가 300명짜리 임상을 하고 출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진지하게 저희 부사장이 저한테 잘못 들은 것 같다고, 30명을 300명이라고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하죠. 근데 결국은 또 21년도에 진짜로 300명짜리 임상을 했어요. 그래서 출시가 2022년까지 또 밀렸죠. 정말 그때는 저희 회사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임상을 했을 때 정말로 놀랍게도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퍼스트, 세컨드, 섭취 전과 섭취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검증하고 출시한 유일한 제품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희는 실제로 장내미생물 다양성과 대사체를 타겟팅하게 됐고, 여기에서 마이크로바이옴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 장내미생물 다양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빠르게 제가 이거 해볼게요. 이것까지는 제가 오늘 마무리하려고 PPT는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바이오 컨버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직원들처럼 쓰는 이 마이크로바이옴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 돼요. 첫 번째, 장의 누수라고 하는 현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게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에 따라서 우리의 장은 닫혔다 열렸다 해요. 닫혀야지만이 좋아요. 닫혀야지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그 무수히 많은 알러젠과 독소와 이런 것들을 다 걸러줘야 되는데,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장이 열려버리면서 그거를 저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장누수가 됐을 때 똥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알러젠과 독소들이 우리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장이 열리면서 우리 몸에서 과민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과민 면역 반응이 최근에는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 아토피, 천식, 알러지 발생, 그리고 뉴로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뇌에서의 신경염증의 발생을 통해서 우울증, 자폐, 불안증, 공황장애를 다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래서 자폐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하는 이유가 여기를 장벽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하루가 바뀌어요. 우울감과 불안감과 이 신경의 안정부터 해서 내 몸의 염증 반응, 알러지 반응까지 다 여기서 조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아이들, 방부제 들은 거 많이 먹는, 인스턴트 많이 먹고 성인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높여주지 못하면은 장누수, 염증 반응들이랑 직결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거기다 넘어가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요.
허벅지에서 이 면역세포들이 처음 태어나지만 얘네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양손에 M16 총은 들고 태어났는데 눈이 장님이에요. 눈이 장님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피하 식별을 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서울에 그냥 군인이 총 들고 300명이 들어왔는데 다 장님인 거랑 똑같아요. 총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군 적군 없이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현상을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거를 자가 면역계 질환 또는 아토피 알러지와 같은 과민성 면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어렸을 때 opportunities taken, 어렸을 때 충분히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healthy immune imprinting, 건강한 면역 체계가 아이들에게 각인이 되면서 성인이 됐을 때 자가 면역 질환, 대사 질환, 뇌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월등히 떨어진다. 이거는 잠복기가 20년, 30년씩 가는 질병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현상이 어렸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그 아이의 면역세포가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그 교육은 16세면 끝나요. 16세 이전에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이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높여서 면역체계를 교육시키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걸릴 수 있는 병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만큼 여기서 어린아이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하고 확인을 하고 다양성을 높이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이게 나 똥 잘 싸 이 수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방부제나 약이나 타이레놀이나 뭐 가끔 먹는 항생제,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적으로 뭐 여기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정도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은 중요한 거. 그래서 아메이랑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긴 로드맵이 있지만 잠시 보여드리면은 저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다양성을 끌어올리고 대사체를 끌어올리는. 저거를 저희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전반적 반응도의 개선. 일단 다양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드시는 더블엑스, 겉모닝, 밀크시슬, 오메가3, 아세로라시 반응도가 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를 해주시는 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데이터베이스, 이거 숫자가 좀 아웃데이트 되어 있는데요. 이미 9만 5천 건에 달해요. 10만 건, 이제 곧 10만 건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9만 5천 건에 달하는 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자와 비반응자가 가지고 있는 장내임 생물의 차이를 찾기 시작했고요. 이 차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 부분이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제품들. 처음 만든 제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뭐냐? 반응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는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sulfur containing amino acid는 아주 말은 되게 어렵게 되는데 저게 겉모닝과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는 단백질인데 저 단백질을 먹었을 때 우리 장내 미생물은 처음에 무조건 뭐를 하느냐? 이 왼쪽 아래에 사각형 있죠. 가스라고 되어 있는 H2, 수소, CO2,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CH4, 메테인, 메탄가스. 우리 장내 미생물은 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는 장에 아세토젠과 메타노젠이라는 미생물이 있어서 바로 오른쪽으로 저 산을 넘어서 아세테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세테이트로 넘어간 다음에 아세틸 COA, 크로토닐 COA, 뷰티릴 COA, 뷰티레이트까지 넘어가면서 누구는 가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저는 가스를 전혀 안 만들어지거든요. 아침에 겉모닝을 하면은 속이 너무 편하고 하루 종일 속이 든든하고 근육이 늘어나고 장벽이 쫀쫀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저 아세테이트로 넘어가는 등선을 넘지 못해서 하루 종일 가스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랑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저희가 처음 찾은 게 뭐냐? 넘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낸 거죠. 넘어가는 사람들만 뽑아내서 도대체 이 사람들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길래 이 사람들은 가스를 안 만들고 넘어가는가 봐서 찾은 게 20701이라고 하는 미생물이었어요. 저 20701을 저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소이빈이라고 있죠. 저게 APP예요. 아메이 단백질. 아메이 단백질에다 넣었을 때
20701만 들어가도 단백질 분해 흡수율이 3.6배가 증가하고요. 이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소랑 붙였더니 단백질 분해 흡수율이 4.5배가 증가한다는 걸 보고 아메이랑 같이 특허내고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없던 제품들, 사람들의 반응도를 중심으로 왜 이 제품이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당신은 이소플라본 같은 거 먹어봐야 갱년기에 효과 전혀 없어요. 이소플라본이 효과 있으려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에콜까지 가져야 되는데 당신 마이크로바이옴 보면 당신은 이소플라본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 당신은 이 미생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 당신은 아침에 굿모닝 하면은 장이 터져 난리가 나요. 비반응자. 당신은 엔자임 바이옴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현재 아메이와 함께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스파이어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걸로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인스파이어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에서 혹시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커질 줄 알고 미리 주식 사놓으신 분들 계세요? 지금? 그럼 여기 안 앉아 계시겠죠 아마. 유튜브 주식 나는 엄청나게 많이 난 유튜브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는 옛날에 남들 여명의 눈동자 보고 무한도전 볼 때부터 나는 진짜 유튜브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아니면은 쿠팡 미국에 상장했지만 쿠팡 주식 엄청나게 사놓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여기? 나는 10년 전만 해도 쿠팡 처음 나왔을 때 신동빈 회장이 쿠팡 내년에 망한다고 했어요. 망하긴커녕 지금 롯데가 망하고 있죠. 이마트 작년 총 매출 신세계백화점이랑 이마트 다 합쳐서 매출 31조 할 때 쿠팡이 혼자 40조 줄였어요 매출. 이 쿠팡 이제는 사람들이 TV 보지도 않아요. 다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왜냐?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 사람들은 가장 기본 원리예요. 사람들은 돈을 써요. 돈을 쓰는데 어디다 쓰느냐?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예요. 내 돈을.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 뭐 느끼냐면은 제가 가끔 TV 보거든요. TV 보려고 앉아서 리모컨 들면은 리모컨 돌리는데 30분 보는데 30분이에요.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염없이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딱 열죠?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는 내가 뭐를 봐야 되는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유튜브예요.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힘이에요. 그게. 근데 유튜브나 쿠팡이 미디어와 데이터베이스의 융합, 리테일과 데이터베이스의 융합이 저지른 거고요.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헬스케어와 데이터베이스의 융합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직 그 누구도 터뜨리지 못했어요. 왜냐? 이 데이터베이스, 리테일이나 미디어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수득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나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는 세상에서 가장 모으기 어려운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모으겠다고 2007년부터 16년까지 10년 동안 1조를 투자해가지고 1년에 3,000개씩 모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3만 1,000개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질세라 우리나라가 한국식품연구원이 미국 끝나자마자 그 다음 연도부터 우리는 그만큼은 못하고 1년에 1,000개씩 모은다라고 해서 7년 동안 7,000개를 모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번 달에 아메이가 한 달 만에 6,000건을 모았어요. 한 달에. 그게 차원의 이 수준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놀랍게도 아메이 ABO 빼고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몰라요. 진짜로 옛날에 30년 지난 버버리 코트 옷장에서 다시 꺼내 입듯이 세월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 한때 아메이가 엄청 파워풀했지만 한때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이제는 다시 옷장에서 버버리 코트를 꺼내 입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파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마일렛 바이 뉴트리라이트 한 건으로만 쌓인 데이터베이스가 95,000건이 육박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연도 10월 11월에 출시하는 로그미 마이 웰네스랩이라는 제품과 이 데이터베이스가 융합되기 시작하면은 아메이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아메이만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마켓 앤 마케트라고 하는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 마켓의 강자가 누구냐를 그냥 아메이나 저희랑 상관없이 그냥 나온 공개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은 스타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는 기업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메이가 돼 있을 정도로 전 세계 모두가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헬스케어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파워를 다들 우러러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유튜브나 쿠팡 주식 못 사셨어도 괜찮아요. 가장 파워, 진짜 이거는 유튜브나 쿠팡급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헬스케어와 데이터베이스가 만나는 그 파워는 핵폭탄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진짜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메이가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30년 동안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힘을 빌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새로운 헬스케어의 기준점이 되는 기업, 바이오 이코노미 시대에서 데이터베이스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헬스케어 4.0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아메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지난 10수년 동안 글로벌 아메이와 함께 그 무수히 많은 스탠포드대 저희 오랫동안 준비해왔어요. 지금 이제 기차 다 만들어놨고 레일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탑승하셔서 진짜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에 새로운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진정한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를 열어가는 리더로서 10년 뒤에 저희가 웃으면서 지금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